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우리의 디지털 생활을 조용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쇼핑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제로 클릭이라는 새로운 쇼핑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 생활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뒷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AI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편리함 뒤에 숨겨진 대가는 없는지, 그 숨겨진 비용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제로 클릭의 미래입니다. 쇼핑이 과업에서 대화로 바뀐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던 방식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변화의 심장부에는요, 바로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런 상품 어때요? 하고 추천해주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쇼핑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결제하는 이 모든 과정을 AI 비서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복잡한 의도까지 파악해서 AI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상거래 방식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기술 기업들이 모두 이 제로 클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존은 루퍼스와 바이포미라는 기능으로 자사 사이트에 없는 상품까지 다른 곳에서 대신 사다 주고요. 구글은 사용자가 이 가격이면 사겠다고 정해두면 AI가 계속 가격을 지켜보다가 딱 그 가격이 됐을 때 자동으로 구매를 진행합니다. 월마트는 아예 챗 GPT 안에서 대화하듯이 장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오픈 AI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AI 에이전트와 모든 판매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통 언어, 즉 ACP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이 시장의 판 자체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들은 우리가 그냥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말에 캠핑 가는데 방수 잘 되고 가벼운 2인용 텐트 좀 추천해줘. 예산은 3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단순히 텐트를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방수, 경량, 2인용, 그리고 가격이라는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최적의 상품을 찾아서 결제 직전까지 가져다주는 정말 말 그대로 나의 개인 쇼핑 비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방금 본 이 놀라운 미래는 대체 어떤 기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무대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이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살짝 엿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윈 앱 CLI라는 도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전에는 다른 환경에서 만든 앱을 윈도우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12단계가 넘는 아주 번거롭고 수동적인 작업을 일일이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단 4줄의 간단한 명령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버립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도구 하나로 대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편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중요한 알림을 보낼 수 있고요. 윈도우 파일 탐색기와 앱이 마치 한 몸처럼 자연스럽게 연동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하고 편리한 앱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똑똑한 앱을 만들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AI가 똑똑해지려면 뭘 먹어야 하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페풋이라는 서비스는 바로 이 데이터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AI가 어떤 문서나 파일, 텍스트를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고 헤매지 않도록 아주 깔끔하게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줄, 인터넷 주소, URL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AI를 위한 데이터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하려면 챗GPT 같은 거대 AI의 두뇌를 계속 빌려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요청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꽉 막혀버리겠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이 클로우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마치 복잡한 교차로의 교통경찰처럼 AI에 들어오는 질문들을 여러 개의 길로 똑똑하게 나눠서 보내주는 겁니다. 덕분에 작업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개별 AI 에이전트와 그것을 만드는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에이전트들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소통하고 경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이 AI들이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작은 사회, 그 놀라운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인데요. 바로 오픈 NPC AI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들만 활동하는 소셜 네트워크예요. 여기서 AI들은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GPU 토큰이라는 가상화폐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AI들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토큰을 벌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AI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스스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러 논쟁을 일으키는 도발적인 글을 써서 댓글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토큰을 버는 전략까지 스스로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좀 더 현실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코비즈라는 시스템인데요.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찾는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과정을 자동화해 줍니다. 이걸 보면 마치 하나의 잘 짜인 팀 같아요. 먼저 감독관, 에이전트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요. 분석가, 에이전트가 수백 쪽에 달하는 어려운 정부 문서를 읽고 핵심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평가, 에이전트가 그 결과물이 정확한지,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죠. 사람이 하던 일을 AI팀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네, 저희 분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혁신과 편리함, 과연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잠시 관점을 바꿔서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편리함을 위해 무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984년에 나온 이 문장은 4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정보는 비싸지고 싶어하는 동시에 무료가 되고 싶어한다. 가치를 지녔기에 비싸야 하지만 복제는 너무나 쉽기에 공짜가 되려는 속성.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무료라는 달콤함에만 집중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3-4GB.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10만 단어, 그러니까 웬만한 소설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책 한 권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있나요? 절대 아니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보의 비용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하는 화폐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첫째는 시간의 장벽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는 대신 의미 없는 무료 컨텐츠를 스크롤하며 흘려보내는 바로 그 시간. 둘째는 신뢰의 장벽. AI 덕분에 누구나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세상에서 진짜 전문가를 가려내기 위해 우리가 쏟아야 하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은 비판적 사고의 장벽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컨텐츠가 아니라 더 오래 붙잡아두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알고리즘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유용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저 눈길을 끈다는 이유로 소비하게 되는 컨텐츠에 우리가 매일 1분, 10분씩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관심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오늘의 분석은 이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들이 건넨 무료 조언이 만약 당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무거운 숙제일 것입니다.